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4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은 시청 당부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가 열심히 좋은 내용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요, 이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인해서 P&R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가 챙겨봐야 되냐면, 장모가 지난 7월 2일 날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7월 2일 날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 나온 처음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법정 구속에 따르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 변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가 보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전히 윤석열 총장은 이 장모 법정 구속, 그 다음에 X파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36.1% 1위고요. 2위는 이재명 26.2%. 그래서 양자 간의 격차는 9.9%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13.7, 홍준표 4.6, 6, 추미애가 4.1, 정세균이 3.2, 최재형 2.5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가 요양병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1심에서 3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아직까지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별 영향이 없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장모의 이러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여론도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즉 정치 재판의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이 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거리를 두기로 하고, 그리고 캠프 대변인이 대응하기보다는 손경식 변호사가 법률팀에서 직접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 전략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양자 재결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49.8%, 그리고 이재명은 41.8%로서 8%포인트의 차이로 앞서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와 했을 때는 더 편차가 커져요. 51.7대 41.5.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히 장모, 그 다음에 부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높은 여론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갖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추미애가 때리면 올라가고 안 때리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변성보다는 이제는 출마까지 선언하기 때문에 정치인 윤석열로 해석하는, 그리고 보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더 굳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도요, 윤석열 총장은 37.2, 홍준표 13.5, 유승민 9.2, 안철수 5.1, 최재형 4.3%입니다. 그리고 범여권 적합도에서는요, 이재명 32.3, 이낙연 16.6, 박용진 7.7, 추미애 7.0, 정세균 6.1% 순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의 적합도를 보면요, 이낙연과 그 다음에 박용진, 그 다음에가 추미애예요. 그래서 추미애와 박용진은 7% 차인데요. 이제 여권에서의 여론 추이는 이제 2등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박용진과 추미애의 추격을 허용할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경찰 수사 관련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사준모, 예전에 박범계가 폭행을 가했다는 그런 이 단체 인사들이 바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에요. 사준모. 그래서 이 사준모가 지난 5월 달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아들이 2017년도 8월에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부정으로 채용됐다라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에 의해서 분당경찰서가 이 업무 방해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을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쳤고요. 지난달 초에 6월 초에 고발인 조사 5월 말에 했거든요. 바로 이 사주모 관계자를 불러서 2시간 남짓 고발인 조사를 벌렸고, 바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피고발인 조사, 즉 김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바로 어제 7월 3일 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사 시간은 이 고발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 2-3시간 정도 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이 업무 방해죄, 이 부정채 채용 의혹, 이것이 제기되냐면, 지원서란에 아버지 직업을 쓰지 않게 되어 있어요. 2017년 5월 달에. 그 가족사항란에는 관계, 성명, 연령, 동거 여부만 딱 쓰게 돼 있는데요. 아버지 직업을 갖다가 그 당시에 김호수 총장이 서울 북부지검에 검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당하게 검사장이라고 썼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취업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준모의 의혹이고 고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준모가 이 김 씨가 채용 과정에서 유리하도록 아버지의 직업을 써 제출한 거, 이거를 이제 문제시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경찰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경찰의 조사 내용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NGO를 비롯한 우리 야권의 언론들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조국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모니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는 상황에서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 이제 6월 29일 날 윤석열 총장 출마 선언했고요. 7월 1일 날 이재명 출마 선언했고, 이미 앞에서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해 드렸듯이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히 윤석열 총장의 뭐 XY라든가 그 다음에 처, 장모, 지금 수사가 7개나 거론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합치면.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역에서 특단의 변화가 없는 한 양강 구도는 제법 오랫동안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이재명에 대한 이 공세, 수위가 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입장문이 오늘 나왔어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군이 점령군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미군이 점령군인데 일제가 이런 점령국과 손을 잡고 한국을 통치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출발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말이죠. 지난 7월 1일 날 264 문화관을 찾은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즉 깨끗하지 못하게 나라가 출발했다 이거예요. 즉 친일 세력이 주도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현 문재인 정권이 반일과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정권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문재인식 프레임을 이어받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재명이가 공공연하게 표명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친문의 공세를 이재명이가 받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견뎌내기가. 그러니까 나 반문이 아니야. 나도 너희나 똑같아. 그래서 나도 이 친일 세력을 견제하고 억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온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이 나를 좀 계속 지원해야 돼. 이런 이 결속 차원에서 친일 프레임을, 또 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끌고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갖다가 이 동맹 관계로 취급하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도. 처음으로 지난 5월 21일 날 처음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처음 합의문을 통해서 내놓았을 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미까지는 아니지만요, 탈미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7월 1일 날 친일 세력이 미군의 점령군과 함께 한국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출발했다, 이 얘기는요, 반일 그리고 탈미라고 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한 지금 문재인 세력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이런 지극히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윤 총장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역사 왜곡, 용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절대 용납.
굉장히 강해요, 윤 총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다음 정권을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냐? 대한민국의 정토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서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더 충격이다. 예,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런 모두가 잘못된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재명을 직접 때리는 첫 번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이념에 따른 이 외교정책의 잘못된 점, 그리고 경제정책에 마저도 이념 지향적 정책으로 해서 민생경찰을 파탄는 거, 이거를 일시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첫째로는 역사적인 왜곡이죠. 두 번째로는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이념 지향적 정책, 이것을 또 비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탈미 반미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에 반해서 대척점에서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연대하겠다는, 즉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의 주춧돌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차별에 나서면서 이재명식 역사관, 그리고 이재명식 이념관에 반대하는 우리 중도층과 그리고 탈진보층 인사들, 윤석열 총장 본인의 말하자면 지지계층으로 확보해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오늘 이재명 지사를 직접 정면으로 때리는 입장문에서 확연하게 내보여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 문서를 보면 바로 메가더 사령부 포고 제1호가 45년도 9월 9일 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습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딱 점령은 맞아요. 그러나 이 점령은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식의 미군에 의한 점령이 아니라 한국을 독립시키는 거, 즉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고 하는 연합국의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이 잠정적 과정으로서의 점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고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가 결국 뭐니까 식민지배잖아요, 일본.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군의 결심을 명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방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조선인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선을 이행하고 그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얘기는요, 이 점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 지배체제, 일본과 같은 식민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복문서, 즉 2차 대전의 종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남한은 미국이,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통화를 한다. 이래서 한국은 유엔에 의해서 총선거에 의해서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시키고, 그래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점령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지금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그런 점령, 이런 나쁜 의미, 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한 점령의 의미는 결코 아니다. 종속국가로 만들려는 중국과 같이. 그래서 이재명의 이러한 역사관은 분명히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걸어서 반미냐, 그 다음에 반일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이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된 발언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이 엄청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오늘 또 중요한 이 윤석열 총장 측의 이 반박 입장문이 나왔어요. 오늘 반박 입장문은 YTN과 한겨레를 대상으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YTN과 한겨레가요, 이 장모와 원한 관계에 있는 정대택 사업가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결국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의 보도를 그야말로 검증도 없이 YTN과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대택 씨는 이미
장모 측과하고 10여 년 동안 분쟁을 쭉 소송을 해오는 사람이고요.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된 그런 말하자면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2013년도 12월에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의 원인이 마치 처갓집 장모 말하자면 소송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처가 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윤 총장이 오늘 2013년도 12월 31일자 받은 징계는 바로 국정원 댓글 항명 때문에 받은 것일 뿐이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배우자 채무를 갖다가 누락해서 있었던 것 뿐인데 이거는 인터넷 광고를 관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는 이 YTN과 그 다음에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윤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도 12월 18일인데 그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민원이 제기하는 날 똑같이 어떻게 징계 결정이 나냐 이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강한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말이죠. 1편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또 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또 이 언론을 통해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왜곡하는 그런 이 경향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강력하게 쐐기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고 더 강한 쐐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야권에서는요, 대안 플랜 B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건데, 이제 출마를 곧 선하게 될 경우는 사실상 이 가족과 놀러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가족 여행 중에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이번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행 중에는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로 국민에게 내가 왜 대통령에 나와야 되는지 이 메시지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주변을 정리하고 부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했고 그래서 부친께서도 충분히 왜 내가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처음서부터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전 기재부 장관, 기재부당 김동연 기재부 장관도 이제 곧 출판 기념회를 갖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민주당 오늘 청주에서 국민 면접이 있었는데요. 이 국민 면접 완전히 김 빠진 맹탄 면접이 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줄을 잇고 있고요. 이럴 바에는 왜 면접을 했느냐? 이런 면접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역풍이 많이 불고 있고 이런 역풍과 관련해서는요. 역풍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1등 등수를 매긴다면요. 1등은 이낙연, 2등은 최문순, 3등은 이광재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요.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이재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가하는 질문을 해서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요. 이 압박 면접을 받은 이재명이가 지금 중앙일보의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바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에서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그 고소한 사건은 결국 뭐냐. 성남 FC 풋볼 클럽 여기에 6곳 즉 두산그룹, 네이버, 차병원 이런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비, 광고비로다가 16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160억 원을 받은 이 사건 수사를 지금 경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요 최근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출두를 이 소환을 통보하고 있는데 바쁘다 이런 일정을 평균해서 이재명 지사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2018년도에 11월 달에 이재명 지사의 친형과 관련된 의혹 3건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이 김무선 스캔들 같은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성남FC 관련 의혹은 송치하지 않고 지난 2월부터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수사가 늦어졌느냐? 경찰 측 얘기를 보면요. 이 검찰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남 이 축구 협회와 관련된 축구 구단과 관련된 이런 의혹, 160억짜리 뇌물 의혹 수사는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요. 작년 11월 달에 대법원 무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뒤에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명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뭐 검찰 얘기 잘 듣고 이것저것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2018년도에 됐으면은 지금 3년이 걸렸는데 이거는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문 강성의 현 정권이 이재명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 수사권 행사하듯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 소환 조사는 절대 응할 수가 없고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요. 김무선 씨가 무슨 당신이 뭔데 서면 조사 받으려고 그러냐?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오늘 추미애도 망신을 많이 당했는데요. 면접 시험 볼 때 이 면접 이 보고에서 추미애가 오늘 남편 자랑을 했어요. 이 면접 보면서 어떻게 해서 면접 이런 남편 얘기가 나왔냐면 이 대통령이 되면 부군께서 기존에 갖고 계신 직업 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남편은 양말에 어느 날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걸 보고 양말 보살에서 미안하다 했더니 왜 그런 걸 신경 쓰냐 그러면서 오히려 꾸짖더라. 이 정도로 이 공공성과 공적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추미애를. 예. 자, 워낙 급하니까 지금 추미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국민 면접 완전히 실패했다. 흥행에. 예. 그리고 이 맹탕 면접.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조롱이 나오느냐. 이렇게 맹탕 면접을 바에는 차라리 조국이나 김어준을 불러서 왜 면접을 안 했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중요한 뉴스 별도로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